등급이 2.99 등급이라도 얘는 2등급이고 어. 2.0 등급도 2등급이에요. 그 네. 대학 기준으로 자기 성적을 넣어보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걸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공교육과 함께하는 쓸데많은 고퀄리티 진로 입시 방송 진로 입시 덕후 DJ 앵그리 인사드립니다. 4월 27일 진로 입시 덕후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과 미래를 위한 열정을 모아서 힘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실장으로 계시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이신 주상아 진로 멘토님과 깊고 아주 자세하게 혹은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성고사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형 네. 자체 분류는 대기업 기준으로 학생부가 60%가 대부분 반영이 되고 네, 적성고사 성적이 4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소속은 돼 있으나 네, 적성고사라는 문제를 그 대학에서 출제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출제하는 그 지원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유형만 묶어서 적성고사 전형이라고 한 거고요. 그 40%에 해당되는 점수는 적성고사를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전형이죠. 그래서 네. 적성고사 전형의 유형이 뭐 몇 가지냐는 아니고요. 네, 예, 그냥 적성고사는 적성고사입니다. 예전에는 네, 지능검사와 같은 유형의 성격을 띄었었어요. 네, 네. 초창기에 적성검사를 도입할 당시에. 전 지금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과 적성 쪽으로 거의 굳어졌고요. 네, 그래서 수능 난이도의 한 7, 80% 정도 되는 네. 그런 약간의 쉽거나 적절한 수준의 문제를 네. 출제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적성고사는 그 매력이 수능 준비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3등급이나 모의고사가 3등급이나 또는 학생부가나 모의고사가 3등급이나 한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네, 지원을 해 보면 네. 좋을 만한 전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오. 있겠습니다. 시험에 들어가는 과목을 보면 네, 11개 대학이 올해 적성고사 전형을 치르는데요. 네, 네. 그 작년까지는 이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도 치렀다가 네. 올해 이제 2021 대입에서는 이제 홍대 세종 캠퍼스가 적성 전형을 폐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11개가 남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형들을 문제 그 과목을 보면 네. 대개 이제 국어 국어. 또는 언어라고 표현하고요. 네, 언어 부분. 국어나 언어. 네.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수리. 음. 그리고 이제 영어. 영어. 이렇게 이제 세 개 과목을 치르기도 하고 네. 어떤 일부 대학은 영어를 안 치죠. 나에게 맞는 그러면 적성 검사를 음.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좀 찾아야 하고 음. 그다음에 또 하나면 네. 적성 검사는 뭐 1학년, 2학년 때 준비한 것도 아니니까 예.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유형이 나한테 맞을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적성고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학생부 반영 비율이 60%인데요. 네. 물론 그 60%보다 변별력은 그 40%의 적성고사에 훨씬 커요. 네. 무게 중심은. 음. 그렇지만 일단 내 학생부가 몇 등급이냐.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셔야 돼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야, 너 학생부 내신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보면 전 과목이냐 아니면 국영수사나 국영수과의 등급 단위수를 반영한 등급이나 단위수 반영하지 않은 등급이나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걸로 학생들이 대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내 네. 내신은 몇 등급이다. 앵그리님도 이제 보통 아실 때 대부분 그게 이제 전 과목의 평균이거나 뭐 주요 과목의 평균이라고 아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학마다 네. 우리 대학은 네. 그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예. 이런 기준으로 반영한다. 아. 이 대학은 또 이런 기준으로 반영한다. 이게 네. 달라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해를 하시는데 네. 우리 애가요 가령 뭐 4점 몇 등급이에요. 네. 그런데 그 대학 전형의 학생부 반영 비율로 따져보면 걔가 3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잘하면 2등급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법 같은 예. 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 대학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학생부 반영을 할 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네.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 내가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다 하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한 거 몇 개 과목을 반영을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등급이 오르면 오랐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네. 그렇게 해서 계산된 등급이 2.99 등급이라도 얘는 2등급이고 오. 2.0 등급도 2등급이에요. 이게 또 다르네요. 예. 약간 좀 정시에서 그러니까 등급 똑같아요. 나눈 거랑 너무 예. 틀린데요. 그게 이제 적성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할 때 네. 내가 그러면 어떤 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 대학 기준으로 자기 성적을 넣어보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어떤 적성을 택해야 될까를 선택하는 기준은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이게 수학하고 연관이 좀 제가 되어 아까 영어는 시험 안 보는 본다.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영어 보는 대학이 지금 올해 2021 대입에 적성에서 3개 대학밖에 없고 네. 나머지 국어, 수학 보는데 네. 이 시험 결과 답안지를 채점을 해보면 네. 국어 시험을 보거나 언어 시험을 본 데서는 애들이 네. 성적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 문제에서 변별이 생겨요. 그러면 아하. 누가 유리할까요? 수학 잘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데 그 수학을 어떤 수학을 잘하느냐? 네. 수학을 잘한다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수학은 이제 수능 문제 아까 제가 한 7, 80% 난이도에서 네.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네. 수능 문제 쉽거나 중간 정도의 문제를 네. 내가 얼마나 정확하고 음. 얼마나 스피드 가지고 풀 수 있느냐. 아. 요 부분에 내가 강점이 있다. 음. 그러면 적성고사에 특화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하나의 마지막 기준은 어떻게 좀 준비? 근데 이제 지금 영어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영어가 강하다 그러면 당연히 영어를 보는 대학이 유리하겠죠. 네. 가천대, 고대, 세종 캠퍼스, 을지대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가천대하고 을지대하고 고대, 세종 캠퍼스. 고대 세종 캠퍼스가 예, 해당되고. 이 세 개 대학은 영어를 봐요. 그럼 그러면 영어를 보는데 내가 영어가 강점이 있으면 거기 지원하는 게 낫겠죠.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그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에 음. 내가 적성 전형에 지원하면 음. 나한테 굉장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적성고사를 지원할 때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타겟 대학을 정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하셔야 될 게 기출 문제를 먼저 뽑아서 네. 항상 그 대학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가 공개가 되니까 기출 문제를 뽑아서 풀어 보는데 네. 나한테 또 제일 궁합이 잘 맞는 대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문제가 네. 그런 대학이 더 유리하겠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학의 문제에 이제 적응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이 훈련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성과 스피드.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모르는 거를 스킵하는 훈련. 자꾸 하나 문제 갖고 풀려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이게 적성고사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네. 가령 뭐 60문제를 60분에 풀어요. 그러면 1분이나 뭐 1분 좀 거의 넘는 30초 안에 예, 뚝뚝뚝 어떤 거는 지나가야.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타날 때 그걸 갖고 붙들고 있다가는 그렇죠. 시간 다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약간 수능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 수능 문제 유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수능 공부를 대비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3등급에서 5등급 대 친구들이 네. 적성으로 내가 학생부가 약하고 네. 또 수능도 그다지 잘 나오지 않는데 나 적성 쪽에 국어하고 영어만 열심히 해서 또 수학하고 그거 열심히 해서 네. 그래서 적성 성적만 잘 받으면 네. 내 내신이 가령 4.9등급이라 하더라도 4등급에 해당되니 네. 적성은 보통 3등급이 지원했다고 했을 때 네. 중립적이에요. 별로 유불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1, 2등급이 적성 전형 실시하는 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 4등급 대 친구들이 되게 지원을 해요. 적성 검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이에요. 학생부가 4점 몇 등급이라 그래도 4등급이거나 3등급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친구는 학생부로 인한 불리함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뭐 3.9나 4.9나 4등급 3등급 그리고 쳐주니까. 적성 문제 한 문제만 맞히는 순간 그 등급의 갭이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성에 도전을 하는 친구들은 서울권에 또는 그 근방에 있는 대학에는 오고 싶은데 네. 내신 가지고 가는 교과 전형은 그 근방의 대학은 꿈도 못 꾸겠고 네. 또 수능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정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수능 전체 과목을 내가 다 보려고 하니까 또 그 대학에 정시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적성으로 도전을 해서 네. 적성고사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 적성이 그런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고 매력적인 전형인데 이게 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